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대화의 기술 강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화의 기술은 상담에서는 상담의 기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벌써 88강째를 강의해 드리고 있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 전달법의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서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지만 이 나 전달법은 토마스 고든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토마스 고든은 부모 효율성 훈련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들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하면서 나 메시지, I 메시지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날 때 많이 있습니다. 짜증이 날 때 많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의 이 행동, 자녀들의 말, 자녀들의 행위가 참 불편해서 나도 모르게 비난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토마스 고든은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도 상하지 않고 엄마 아빠의 마음도 상하지 않는 이런 대화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면서 고민하는 중에 나 전달법 곧 I 메시지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 전달법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 전달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족 내에서 우리는 비난 섞인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판단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나는 하나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권위와 사회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자리에 의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나로 그 사람에게 보이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또한 배우자, 또한 자녀, 또한 부모들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동일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언어들이 대부분이 나도 모르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하면 너 전달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나 전달법의 원리의 핵심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주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은 주어와 수어를 분명히 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할 때 특히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대방의 언어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내 감정을 상하게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들이 주어가 너는 이런 것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no 메시지의 핵심 주어가 you라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랬어? 자네는 일을 이렇게밖에 못하냐? 당신 생각은 왜 이래? 너가 문제야. 어떻게 당신은 기획을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하냐? 왜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을 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도 상하고 나의 마음도 상하게 하는 것이 대부분 주어가 you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 전달법의 원리의 핵심은 뭐냐? 주어를 바꿔라. 주어를 바꿔라. 너는 주어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꾸었느냐? I로 바꿔라. 나는 이라고 바꿔라. 그래서 이것을 I 메시지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나 전달법이다. 즉 이것을 문장으로 하면 나는 나를 상대에게 전달합니다. 주어가 나는 나를 상대에게 전달합니다. 무엇을 같이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어를 일반적으로 말할 때 나입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의 언어들을 1인칭인 주어를 나는 이라 넣어서 얘기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을 전할 때도 나는 일반화하는 것 대신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상담의 핵심적인 기술이 뭐뭐인 것 같네요. 나는 당신의 감정이 이러이러한 것 같네요. 라고 해가지고 내가 바라본 너, 내가 바라본 당신의 감정, 내가 바라본 당신의 생각, 내가 바라본 당신의 행동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뭐뭐한 것 같네요 라고 물음표로 맞췄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담자가 해야 될 해석입니다. 내가 상담자가 상대에게 해줄 거울의 역할입니다. 거울의 역할을 해줄 때에 나의 거울의 모습을 보고 나의 거울을 보고 상대방은 거울을 통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모습을 보고 아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 같구나 라고 자각한다는 것이죠. 자각이라는 것은 self awareness 스스로 깨닫는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성찰이다. 통찰이다. 이것을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분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인 것은 나는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면 나 전달법에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iMessage의 원리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원리 1이 뭐냐면 상대방의 행동 자체만을 문제로 삼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행동입니다. 이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생각이든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너는 왜 그래? 자네는 왜 그래? 이렇게 유라는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행동 자체를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행동과 존재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 자체가 잘못되는데 우리는 이 언어 습관이 잘못되어서 존재를 건드리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존재를 건드리는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상대방은 자기를 비난한다 생각하고 상대방은 그때부터 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존재를 건드리는 언어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그 사람의 직업입니다. 그 사람의 직급입니다. 그 사람의 집안입니다. 이런 등등 그 사람의 학력입니다. 이런 등등 그 사람의 태어난 고향입니다. 이런 등등을 사용하면 그 사람의 존재를 건드린 언어입니다. 존재를 건드린 언어는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를 건드린 언어는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전달법의 첫 번째 원리는 그 사람의 행동 자체만을 문제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리의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그 행동의 책임을 상대에게 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준 영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라 해서 행동으로 인해서 내 감정이 상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서 감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생각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입니다. 상대방이 그런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 행동의 책임을 상대방에 넘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상대방이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행동에다 내가 반응한 겁니다. 내가 반영한 겁니다. 반영이라는 것은 감정의 반영과 생각의 반영과 반응이라는 것은 나의 신체적 반응을 말하는 것이죠. 자, 감정은 내가 주인입니다. 생각은 내가 주인인 겁니다. 내 감정의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내 감정의 생각의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그가 행동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행동을 보고 해석한 것은 나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내가 감정이 올라오고, 내가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내가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 감정에 의해서, 그 생각에 의해서 내가 신체적 반응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감정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성찰시키고 이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요, 게슈탈트에서 나옵니다. 게슈탈트에서 형태주의 심리학에서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라. 정경과 배경이라. 뭐가 나의 감정을 일으키고 있고 뭐가 이렇게 내 생각을 일으켰냐. 감정의 주인은 바로 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태주의 심리학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상관계 이론 중에서 최근의 대상관계 이론, 포나기의 정신학 이론이 있습니다. 이 대상관계 이론 중 포나기의 정신학에서도 바로 거기서 알아차림이라는 것입니다. 뭘 알아차리느냐? 내 감정을 알아차린다는 것이죠. 내 생각을 알아차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리시킨다는 것이죠. 이것을 제2의 심리학의 사세대인 마음챙김 이론이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시작됐죠. 이 동양 사상을 갖고 와서, 특히 명상을 갖고 와서, 명상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것이 마음챙김입니다. 내가 내 감정을 알아차린다. 내가 내 생각을 알아차린다. 이런 차원의 기본 바탕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나 전달법의 원리 두 번째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던,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던,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던, 거기서 반응하고 반영하고 반응하는 것은 바로 나라는 것을 내가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상대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과 이 생각과 이 반응에 일으키는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성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감정을 내가 성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리 세 번째입니다. 원리 세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그 행동에 대한 나의 반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보시죠. 나 전달법이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인격적이고 감정적인 비난이 없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또한 상대방의 말에 대한, 상대방의 생각에 대한 인격적이고
감정적인 비난과 판단이 없이 내가 설령 그 행동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내 감정이 올라오고 내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이럴 때 그래서 나는 속이 상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의 행동에 대한 나의 반응을 언어로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의 행동에 대한 비난 없이 판단 없이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말로서 표현해 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토마스 코든이 말하는 나 전달법의 원리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학문적으로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또 더 깊이 공부하기를 원하면 제가 쓴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의 기술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시그마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저의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박민수 상담TV 구독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강의를 준비해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